자, 이렇게 혼란한 틈을 타서 조이대가 희대의 희한한 뭐 조이팔 동생 조이대 아니냐라고 농담 써주신 분도 있는데요. 희대의 희한한 판결을 내리는 사이 그 틈을 타서 대탈출 그야말로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냐라고 민주당에서도 비판할 정도로 그 틈을 타서 사퇴를 하고 출마 선언을 한 자가 있습니다. 한덕수 출마 선언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출마를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세 가지를 약속드립니다. 첫째, 바로 개헌입니다. 임기 첫날 대통령 직속 개헌 지원 기구를 만들어 개헌 성공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둘째, 통상 해결을 약속드립니다. 미국발 관세 폭풍이 전 세계 모든 나라의 가장 시급한 통상 현안입니다. 글로벌 무역 질서가 뒤바뀌고 있습니다. 셋째, 국민 통합과 약자 동행, 즉 국민 동행을 약속드립니다. 통합이 곧 상생입니다. 김한배 대표님, 네. 지금 마지막 대목에 국민 통합과 약자 동행이라 그러는데 이게 국민들 보고 엿먹어라 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 도대체가 이게 자기들이 쿠데타 내란을 일으킨 놈들이 무슨 놈의 국민 통합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저희 사생에서요 한덕수를 내란 방조, 내란 공범 혐의로 고발을 했고요 처음. 그리고 한덕수가 이제 현재 재판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 안 하기 시작한 건 최상목 전에 한덕수입니다. 오리지널은. 그래서 직무유기로 또 고발을 했고요. 그리고 또 그 이후에도 한덕수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그런 어떤 이자의 그 정체성은 결국은 윤석열 정권의 2인자로서 결국은 내란을 방조하고 공범 혐의가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이 이게 한덕수의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의 실체인데 이런 내란 공범이 어찌 감히 대한민국 국민 앞에서 대선에 출마를 하고 그것도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에서 곧바로 공직에서 출마를 하는 이런 만행을 저지르는 뿐만 아니라 또 지금 캠프에 그 공직자 출신들 특히 국정원 출신을 모았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정말 대한민국의 공무원들이 정말 정치적 중립이 완전히 무너지고 그다음에 이 직무 독립성이라는 것은 헌법상의 책무인데 완전 권력에 들러붙어서 어떤 자기의 정치적 야망과 대권을 노리는 이런 그 행태에 어떤 윤석열에 이어서 또 한덕수마저도 네. 이런 비슷한 행태를 보여주는 것에 대해서 온 국민이 함께 분노하고요. 저는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얼른 공수처 경찰에 진행 중인 이 내란 공범 한덕수의 관련 수사를 빨리 진행해서 빨리 구속하기 바랍니다. 박사님, 약자 동행은 뭡니까? 쪽방촌 반문이요? 쪽방촌 언제 가봤어요? 자기 총리 3년 한 동안에 쪽방촌 언제 간 거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맞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2,500년 전에 공자와 맹자가 부끄러움을 모르면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네, 수기치심, 어떻게 수호지심. 저런 얘기를 자기 입으로 할 수 있는지 저는 도대체가 이해가 안 돼요. 네.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는 어떤 자들이냐? 소위 측은지심이 없는 자들이에요. 네. 측은지심이 없는 자들이 어떻게 약자랑 동행을 합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동정심, 사람이 힘들고 어려우면 마음이 아파서 내가 안달이 나서 그를 도와줄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이 타고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가지고 태어나는 건데 저렇게 자기가 한 짓을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처럼 부끄러움 없이 얘기하는 자가 약자랑 동행을 한다? 우리는 저런 거 갖다가 의학적으로는 사이코패스라고 표현을 해요. 실제적으로. 네. 그러니까 공감 능력이 없는 자들, 동정심이 없는 자들을 사이코패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자기 입으로 약자와의 동행을 얘기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고요. 더 중요한 건 말씀하신 내란 피의자입니다. 수사 받아야 됩니다. 네. 그다음에 또 하나가 사전 선거 운동을 한 게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생각을 해도 제가 보니까는 그 박정식 앵커가 발견했던데 4월 30일 날 유튜브 채널을 만들었더라고요. 네. 보니까 네. 그다음에 책을 또 출간했는데 4월 28일자로. 근데 책은 그럼요. 그날 짠 하고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잖아요. 당연하죠. 이미 다 기획을 아니, 했겠죠. 당연히. 그다음에 김윤석 최고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총리실 산하에 국정원 출신의 선거 캠프를 차린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서 거기를 좀 압수수색해달라고 얘기를 네. 했다면 저는 소위 이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자기 입으로는 국정에 빈틈이 없겠다고 누누이 얘기해놓고 빈틈을 다 만들어놓고 그 사이에 선거운동을 했다고 볼 수밖에 사전 없기 선거운동. 때문에 네. 사전 선거운동으로 빨리 수사를 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개헌을 얘기해요? 개헌은 자기가 합니까? 국민이 네. 하는 거지? 네. 개헌은 국민이 하는 거예요. 네, 네. 근데 자기가 개헌을 하겠다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통상 트럼프 앞에 가서 찍소리도 못할 사람이 네. 통상 문제 어떻게 해결을 합니까? 오히려 제가 볼 때 저희가 얘기하는 건 내국노라는 거잖아요. 예. 지금 소위 과거의 마늘부터 지금 조선 LNG 문제까지 우리의 국부를 팔아서 자기가 선거에 활용했다는 얘기도 들리는 거고 지금 마지막 말씀하신 아니 어떻게 내란 피의자가 통합을 합니까? 그렇죠. 그리고 3년 동안 약자를 위해서 손 한 번 쓰지 않은 자가 어떻게 약자랑 예. 동행을 할 수 있습니까? 예, 예. 국민이 바보입니까? 이런 자들이 얘기하는 걸 믿게? 맞습니다. 자, 13,000분 이상 들어오셔서 뜨겁게 여러 가지 비판과 걱정하시는 거 많이 써주시고 계신데요. 자, 저에게 들어와 있는 아주 몇 가지 중요한 제보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저에게 여러 이제 제보들이 있는 이유들이 있겠죠. 지금 총리실에서 같이 근무했던 비서실장이나 공보실장 등등 포함해서 대선 캠프에서 함께 일을 했습니다. 다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들어와 있는 건 갑질입니다. 윤석열, 김건희 이상의 갑질이다. 상당히 내용을 들어보면 굉장히 정말 진짜 이렇게까지 하는가. 대표적으로 총리실 공관이 2개가 있습니다. 서울의 삼청동에 있고 세종시에 있습니다. 세종시 공관에 대해서 안에서 밖은 조경이라든지 뭐 잔디 깎고 이런 것들은 나라 돈으로 합니다. 기본 직원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집안에 가사 도우미를 드린다든지 안에서 파티하는 비용이라든지 자기들 뭐 식사하면서 예를 들어 친구들 불러다가 뭐 하고 하는 이런 일들은 당연히 개인 돈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특히 가사 도우미 같은 경우도 당연히 개인 돈으로 해야만 합니다. 성격이 굉장히 까탈스럽다고 합니다. 심지어 아주 비유적인 표현인데 뭐 흰 면장갑을 끼고 먼지가 있나 없나를 볼 정도로 다 그렇다라고까지 구체적인 제보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더 얘기하면 또 제보한 분들의 그런 문제가 있을 테니까 분명한 건 정권이 바뀌고 나서 여러 가지 특검들이 펼쳐질 텐데 총리실 운영에 대한 경비, 그다음에 총리 재직 중에 각종 법인카드부터 사용 내역들에 대해서 정말 투명하게 아주 샅샅이 그들이 당시 야권 인사들에게 적용했듯이 그들이 회식한 거, 각종 법카 이동하면서 쓴 거, 집에 가사 도우미를 개인 돈으로 했는지 나라 돈을 전용했는지 등등에 대해서 아주 낱낱이 밝혀야만 할 겁니다. 두 번째, 국정원 직원을 동원해서 뭘 했다? 사전선거운동을 어떻게 했다? 총리실 밑에는 민정실장이 있습니다. 그 밑에 약 60여 명이 넘는 직원들이 파견이 나와 있습니다. 각각의 예를 들어 경찰이 6명, 뭐 국세청, 뭐 금융위 등등등의 소위 권력기관, 사정기관 관계자들이 많이 파견 나와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종합청사 총리실 맞은편 건너편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권력기관 사람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마치 사적인 거 하듯이 하는 것도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지금 전해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지금 자기 퇴임하기 전에 여러 가지 일들 지금 책을 쓴 것서부터 뭐 유튜브를 만드는 것 등등에 대한 행위, 과연 그것을 제3자 사적으로 자기가 돈을 내서 개인적으로 고용한 사람들이 했을지 아니면 공적으로 과거에 퇴직한 사람이야 뭐 큰 문제가 없겠지만 현직에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한 게 있는지 나중에 샅샅이 낱낱이 조사를 해야만 합니다. 사실은 이런 것들이 그들이 이제까지 해온 행태를 보면 관행적으로 그랬겠거니 하고 대충 모르는 척 그냥 다 시켜먹고 했을 가능성이 99%입니다. 그래서 더더욱이 낱낱이 조사를 해야만 합니다. 그들이 하는 건 항상 자기들이 마치 내로남불하듯이 예를 들어 지금은 이제 정계 은퇴한다고 선언했지만 홍준표 씨 같은 경우에 뭐 특활비를 집에 갖다 주고 가정 생활비로 썼다 하고 버젓이 아무런 그 죄책감도 없이 말하고 이런 것들을 다 많이 봤습니다. 그게 곧 보수의 민낯이었고 이날까지 그런 것들이 쌓여서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친위 쿠데타도 일으켰고 또 그들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내란을 일으키기도 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낱낱이 샅샅이 밝혀야만 하는 것이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이제 비위 제보들이 들어오고 있고 오늘 이제 출마 선언했기 때문에 이제 아마 굉장히 많은 언론들의 융단 폭격이 시작될 거라고 봅니다.
소위 말해서 한덕수 캐비넷 좀 많겠습니까? 기득권 50년이면 그만큼 캐비넷에 쌓이는 것도 많죠. 아마 켜켜이 쌓여서 본인이 며칠만 시달리면 아이고 내가 이 일을 왜 했지? 반기문 총장 아마 시즌2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임기 3년에 단축한다 하면서 황당한 얘기를 했어요. 국회의원 총선과 임기를 맞춘다. 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국회의원 총선과 대통령 선거가 같은 날 치러지면 대부분 오로한 나띵 게임으로 펼쳐지는 게 대한민국입니다. 대선을 잡는 자가 국회도 압도적 다수가 되겠죠. 상식적으로. 이걸 임기를 같이 맞춘다. 이건 행정부고 이건 입법부입니다. 이걸 같이 맞춘다. 계속해서 권력의 견제와 균형을 무시한다. 딱 이런 거잖아요. 네. 예를 들어 맞춘다 그랬을 때 지방선거랑 맞춘다 그러면 행정권력이고 입법권력은 별도고 도대체 이런 공약을 누가 어떻게 해서 하는 건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요. 일단은 한덕수가 이런 얘기를 한 것은 뭐 사실 뭐 들을 가치도 없는 거긴 하지만 네네. 그러니까 정치 혐오를 기반으로 한 본인이 자기 그냥 팔기라고 봐요. 말씀하신 것처럼 균형이 절대 안 되고 총선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이 대선 그러니까 그 행정부 권력에 대한 중간 평가의 형식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네. 거 싸그리 무시하는 형태, 즉 정치 혐오를 부추기는 저는 형태라고 봅니다. 저는 한덕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링 위에 올라왔어요. 그동안은 한덕수라는 사람이 그 총리라는 어떻게 보면은 갑옷을 입고 있어서 모든 공격을 그 미꾸라지처럼 그 기름 발린 장어처럼 쏙쏙 피해 갔던 경향이 분명히 있지만요. 지금은 이제 링 위에 올라왔습니다. 이제는 언론, 시민단체 등등의 그런 평가와 이제 이런 검증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한덕수가 오늘 10시에 그 출마 기자회견 했는데요. 저희 민생경제연구소와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에서 11시 반에 한덕수를 경찰청 국수본에다 고발을 했습니다. 네네. 예, 고발 취지는 이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그러니까 위반, 그다음에 네. 선거 관여 금지 위반, 선거운동 기획 관여 금지 위반, 직권남용죄 등등 혐의로 해서 오늘 고발을 했고요. 경찰이 최근에 고발한 건에 대해서 고발인 조사도 빠르게 좀 호출하고 하는 거 보면은 저도 이번 사건도 한덕수에 대해서는 한덕수 플러스 공범 의혹자에 대해서는 고발이 빠르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한덕수가 했던 기자회견 중에요. 정말 하나하나 단어 다 반박하고 싶더라고요. 네네. 일단 무슨 약속을 이야기하는데요. 약속을 가장 우리가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최근에 윤석열이 파면 직후에 한덕수가 국민에게 앞에서 나온 약속이 뭐였냐? 본인이 한 약속은 대선 관리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네. 라고 약속을 했는데 본인이 네. 대선판에 뛰어드는 말도 안 되는 일을 이제 행하고 있고요. 아까 개헌 얘기하셨는데요. 그냥 이게 최근에 나온 그 폭삭 소가수다의 유행어잖아요. 네. 야, 너 뭐 돼? 아니 본인이 뭔데요? 확시 그냥. 확실해. 너 뭐 돼? 아니 예를 들어 국회 다수석도 아유. 야당인데 본인이 네. 뭐가 된다? 그 야당 통과 못하고 또 국민 투표가 남아있는데 네가 뭐가 된다고 그 개헌을 약속합니까? 말도 안 되는 거고 국민 통합 같은 소리 하고 있고요. 네. 국민 통합한다는 작자가 그 내란 동조 세력이 국민한테 총칼 쏘고 국회 푸시고 들어갑니까? 네네. 그 아까 말씀드린 약자와의 동행은요. 그 약자가 어떤 의미의 약자인지 모르겠어요. 뭐 약한 자? 약을 먹은 자와의 그런가 동행인지는 본데요. 모르겠습니다. 그 약자는 그 약자인가 그래서 보네요. 그 약자 약은 먹은 잔지 아니면 진짜 취약자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약자들과 함께 그냥 드럼통에 본인이 나경원 사무실 쓰고 있다고 하니까 그냥 드럼통에 같이 들어가시는 게 어떤가. 예. 본인이 국민께 할 수 있는 마지막 어떻게 보면 마지막 양심, 그동안에 50년 가까이 공직해서 세금을 받아 먹었던 자의 마지막 양심은 뭐냐 하면 그 내란 수괴인 윤석열과 그 내란 적극적 가담자로 의심되는 본인이 손잡고 국립호텔 가셔라. 그게 마지막 국민에 대한 도리다라고 말씀드리고 네, 싶습니다. 짜고 치는 고스톱은 또 있습니다. 그 최상목이 밤 10시가 넘은 시간에 국회에 있으면서 사표를 냈는데 한덕수가 사표 수리를 했죠.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있을 수 저는 있습니까? 너무 어이없어서. 지난 그 12.3 내란 사태 이후에 이들이 보여줬던 그 작태 중에서 가장 대한민국의 그 정보 시스템이 붕괴되고 완전히 오합지졸된 거에 아주 끝판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 소위 그 정부의 가장 중책을 맡고 있는 권한대행에 있는 국무총리가 사퇴를 미리 했고 그리고 그 하기 1시간 전에 그 밑에 곧바로 이어받을 예정인 그 다음 서열에 있는 부총리가 사퇴를 하니까 그것도 탄핵을 당해서 곧바로 사표를 내고 그거를 다시 자기가 임기 만료되기 1시간 전에 수리를 하는 이런 정말 이건 완전 코미디 중에 상 코미디인데 이런 모습을 국민들 앞에서 보여주는 걸 보고
이 공직 사회가 정말 이렇게 망가질 수 있고 이자들의 이런 망국적인 정치 행위로 인해서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것은 완전히 파탄났구나. 정말 국민들이 빨리 이 절단난 나라를 빨리 새 정부가 들어서서 이 치유하고 공직 사회 이 근본적인 개혁을 다시 빨리 해서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민생이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진짜 하루라도 빨리 저는 6월 3일이 이렇게 멀게 느껴진 적이 없습니다. 진짜 하루하루가 진짜 한 달 한 달이 마치 말년병장 그 달려가듯이 너무 늦게 가요. 빨리 한 달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절대로 지치지 마시고 네. 끝까지 투쟁해서 새로운 세상 만드는데 앞장서 주시면 그리고 좋겠습니다. 제가 여기 스픽스 네. 최초로 네. 이 너무 이제 그 스트레스 받는 뉴스밖에 네네 없는데 오시기 우리 전에 뭐 국민들한테 연락을 하나 받았다고 그랬죠. 제가 네. 오는데 스픽스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 검찰에서는 이제 검찰청이라고 문자가 오지 않습니까? 예. 문자가 하나 딱 왔는데 어떤 문자를 받으셨어요? 예, 네. 제가 이제 이걸 이제 여기 스픽스 버전으로 이렇게 만드셨는데 예. 이게 최초로 문자예요. 지금 공개되는 예, 이게 거죠. 이제 보통 이제 검찰이 사건 관계인 즉 피고발인과 고발인에게 처분한 결과를 문자로 보내줍니다. 근데 저기 보면 지금 저기 나오는 게 보면은 그 위에 있는 거는 이제 이미 내란죄는 이미 구속 기소됐죠. 근데 저 사건이 원래 이제 공수처에 저희가 고발한 사건인데 이제 함께 고발한 혐의가 직권남용죄예요. 근데 그거는 그 당시에는 대통령이 파면되기 전이기 때문에 내란죄만 먼저 기소가 되고 어제 드디어 파면된 전직 대통령 즉 이제 면책특권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 저희가 함께 고발했던 직권남용마저도 기소가 됐다. 다만 이제 지금 구속취소에서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불구속 구공판. 그래서 어쨌든 지금 윤석열은 저 그 직권남용으로도 구속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네. 제가 국민들한테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이제라도 지기현 재판장은 저 지금 두 번째 직권남용 네. 저 혐의의 근간을 둬서 당장이라도 윤석열을 다음 공판에 법정 구속하십시오. 이미 근데 지금 이제 예. 불구속 구공판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네네네네. 그 구속하지 않고 이제 공판을 구하고 있는데 네. 법정에 출석했을 때 저런 기소 내용을 갖고 바로 법정 구속을 해야 된다. 할 수 있습니다. 네네. 네, 왜냐하면 지금 혐의가 직권남용도 내란죄 못지않은 중대한 직권남용입니다. 네네. 대통령의 직권을 남용해서 내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이 직권남용은 보통의 직권남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새로운 혐의입니다. 기존의 내란죄로 구속 기소했더라도 새로운 죄로 또 기소됐기 때문에 죄가 명백히 다른 죄입니다. 따라서 지기현 재판장이 마음만 먹으면 이 중대한 직권남용의 근간을 둬서 기초로 해서 다음 공판에 얼마든지 법정 구속할 수 있는데 네. 하지 않겠죠. 왜? 이들은 아까 김종욱 박사님 말도 다 계획이 있고 큰 그림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기현 말 나왔으니까 빨리 공수처에서 지기현에 대한 고발 사건 수사 착수해서 법관으로서의 직권남용으로 빨리 입건하고 이것을 토대로 해서 빨리 검찰이 기피 신청하고 재판부를 교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기현 결정을 못 해요. 그 결정 못 하고요. 왜냐하면 제가 놀란 게 지금 추가된 것도 계속 지기현한테 배당을 하고 있습니다. 4월 28일 날 한덕수 관계자라는 사람이 한겨레에서 한 얘기가 있는데 그게 그거예요. 본인 최종 결심이 관건이지만 출마하지 않기엔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가 출마하면 지가 출마하는 거지. 출마하지 않기엔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건 한덕수도 지기현도 자기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등대 밀려서 나온다 하는 걸 그럼 인정하고 그게 누구냐? 있죠. 네. 윤건이다. 선수의 윤건이가 결정하는 거다. 그러니까 네. 윤건이 말에 따라서 한덕수도 출마하고 조희대도 예를 들면 지금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시키고 주기현은 거의 황제 대접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네. 싹 다 탄핵을 시켜서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고 난 다음에 국민의힘으로 이상하다 국민의힘 진짜 우리 시민의힘. 국민의 대한민국민의 그래. 힘으로 네. 압도적으로 대선에서 승리를 하는 것. 그래서 저들이 아예 준동할 생각조차 하지 못하게 만드는 전 이 방법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저들은 뭐든지 할 자들이니까.
그러니까 네. 저는 소름 끼친 게 뭐냐면 지금 와서 돌아보니까 어제 이제 재판의 쿠데타, 그러니까 사법 쿠데타를 보고 다시 생각나는 게 뭐냐면 윤석열이 파면되고 나서 자기 서초동 집에 갔잖아요. 네. 갔을 때 시민들 만났을 때 뭐라고 했냐면 다 이기고 왔습니다. 이 얘기했을 때 좀 이해가 안 됐어요. 미쳤나? 했거든요. 근데 이미 다 판을 짜놓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그때 그 말이 그냥 헛소리로 한 얘기 아니고 술 취해서 한 얘기가 아니라 이미 이렇게 판을 촘촘하게 짜서 결국 이재명 후보가 됐든 누가 됐든 그냥 다 끌어낼 수 있다. 대통령 돼서라도 우리가 어떻게든 흠집내서 끌어낼 수 있다라는 미리미리 그런 계획된 시나리오가 있었던 게 아닌가 싶어서 소름 끼치는 그러니까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